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책 명리학 고수점에서 두 번째 칼럼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칼럼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입춘 그러면 이제 봄이 오는구나 하고 이제 단순히 기뻐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흔히 시골집이라든가 아니면 큰 옛날 과거의 대문집을 보면은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해가지고 대문에 큼지막하게 써붙여서 한 해 들어올 때에 많은 경사스러운 일과 복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러한 기원을 가지고 붙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입춘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경자년이 들어오는 그러한 그 절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2020년 1월 5일 새해가 밝아서 2020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왔습니다 하는 것은 태양력으로서 우리가 이제 일단 서기적으로 들어온 것이고, 또 1월 25일 날 설날, 설날은 음력으로 1월 1일이겠습니다. 그래서 태음력으로 1월 1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매년 돌아가면서 간지로 되어 있는 이러한 절기에 의해서 변환되는 기해년에서 경자년으로 넘어올 경우에는 우리가 입춘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세대 이렇게 보면은 현관문이라든가 대문이라든가 입춘, 대길, 건양, 다경 이런 식으로 써붙인 것을 많이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입춘일이라고 하더라도 입춘 입 시간이 있습니다.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춘일이라고 해서 2월 4일이 되겠습니다만은 2월 4일 날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고 2월 4일 날 들어오는 그 입춘이 들어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시각에 맞추어서 정확히 붙이는 그러한 그 과거의 우리 풍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정 때라든가 구정 때라든가 새해가 밝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물론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자년이 됐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이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왔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현대적이 되다 보니까 그냥 2020년 1월 1일 양력이 돼도 그냥 경자년이 왔습니다 또 하고, 또 음력으로 설날 1월 1일 날 됐습니다, 경자년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저 꼭 입춘일, 입춘시각에 경자년이 됐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살아가면서 그냥 경자년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하면 되는 것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있습니다. 디지털식으로 우리가 천간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이 뜻이 이것이 딱딱 끊어지는 디지털식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자년이 입춘일, 입춘 시각에 시작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양간이 올 때는 좀 일찍 들어온다, 또 음간이 올 때는 좀 늦게 들어온다 라고 하는 어떠한 그 여유를 두기 때문에 굳이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단지 우리가 입춘일, 입춘시각에 경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세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가 모든 전 사람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 나라 임금과 같다 해서 그 들어오는 경자년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에 세군이라고 합니다. 그 세군이 경자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작되는 경자년을 우리가 입춘일에 들어오는구나, 입춘 시각까지는 따질 필요는 없고 입춘일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동양학이 과거에 오래전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일제시대에 넘기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동양학에 대한 그러한 좀 학문적 가치를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동양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중국서부터 발전이 돼서 이렇게 넘어왔겠지만, 중국은 이미 공산화가 됐고 사실 많은 그러한 연구와 그런 학문적인 업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희들이 거의 종주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학문이 바로 동양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론 과거에는 저희들이 그 일제 강점기 때에 이 동양학을 공부하시는 과거에는 많이 되었지만 먹고 사는 그러한 과정이나 또한 탄압받는 과정에서 이 동양학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동양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극히 작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양학을 하거나 또는 명리학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물론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지 뭐 특출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조금 이 사회 계급에서는 조금 낮아진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좀 이 소홀히 대접받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동양학이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이 동양학에 대한 그러한 학문적인 그러한 업적과 또 학문적인 연구를 해나갈 때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동양의 종주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학문적으로 볼 때는 실제로 주역이라든가 명리학, 뭐 장미도수, 김문둔가, 또 점학으로는 뭐 육효점, 육임점 이런 것도 있고 또한 김문둔가, 뭐 성명 여러 군데 많은 그 동양학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 전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도 전문의가 있고 일반의가 있듯이 이러한 동양학도 자기가 뭐 주역이라든가 또 명리학이라든가 또 자미도수라든가 김문동갑이라든가 성명학이라든가 육교라든가 육임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그러한 그 추명학과 그 점학의 전문 분야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전문 분야를 갖고 연구, 공부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맞추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이러한 그 동양학적인 그 학문적 성취가 좀 미흡해가지고 대부분 객관성보다는 뭐 주관적인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동양학과라고 하는 4년제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저희들이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학문도 사실 실용적인 그러한 면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또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 동양 우리가 살아온 실생활에서 이루어졌던 음양오행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생활한다면은 그것도 실용성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주 즉 연월일시에 주어진 그 간지에 의해서 그 사람마다 타고난 품성이 다 달라진다고 할 수 있고 또 연월일시에 주어진 그러한 기운에 의해서 매일매일 같은 날은 없다고 지난번에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간지력이라고 하는 연월일시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 여기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기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뭐 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출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월이 이 변경이 되는 절이고 기는 그 기운이 가장 보름 동안에 가장 기운이 왕성했을 때가 바로 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24절기라고 하지만 24절기 중에서 12절은 매 월이 되는 것이 없고 이 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농사 짓는다라든가 우리가 그 절기 기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에는 입춘, 입하, 입추, 입동 4개로 우리가 구분해서 그 가운데에 2개씩 해서 12개가 될 수도 있고 기는 여기에 온 것이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거는 해 길이 짧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가 되겠고 위에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은 절이 되겠습니다. 물론 절은 입춘에 인월이 되고 경칩에 묘월이 되고 청명에 진월이 되고 입하에 사월이 되고 망종에 오월이 되고 소소에 미월이 되고 입추에 신월이 되고 백로에 유월이 되고 한로에 수월이 되고 입동에 해월이 되고 대설에 자월이 되고 소한에 축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거 동지섣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설에 자월이 들어오면 동지라고 하고 소한에 축월이 들어오면 우리가 섣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1월 5일은 이 섣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음력 1월 1일에서 인월이 바뀐 게 아니라
경칩이라고 입춘이라고 하는 2월 4일 날 다시 인월로 바뀌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절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과 태음력을 조합으로 해서 태양력과 태음력의 오차를 최소한 줄이면서 만들어진 달력이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만, 입추, 백로, 한로, 입동, 대설, 소환이라고 하는 날짜는 거의 양력으로 같습니다. 단지 어쩌다가 이렇게 하루 이렇게 좀 들어왔다 나갈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이 새벽에 왔다가 저녁으로 갔다가 새벽에 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앞으로 들어올 때는 하루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똑같습니다. 입춘 2월 4일.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하지 6월 22일, 동지 12월 22일.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5일에서 한 8일 사이에 이러한 절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력으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월이 될 때에는 한 5일에서 8일 사이에 있는 그러한 그 절에 의해서 월이 바뀌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월에 따라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기운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묘지는 이 춘, 사오미는 하, 신유월은 추, 해자축은 동, 그래서 춘, 하, 추동 시즌을 가리키는 그 달이 되기 때문에 이 기운에 의해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왕성할 때는 인묘진이 제일 왕성하게 되는 것이고,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때는 사오미가 제일 왕성하게 되고,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유술이 되고, 수의 기운이 있는 사람은 해자, 축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데, 뭐 사실 외우기도 뭐 어렵고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경자년이다, 경자년이 왔습니다, 내년에는 신축년이 되겠죠,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절에 의해서 년도 바뀌고 월도 바뀌고 일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특히 이번 컬럼에는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새해 맞이할 때마다 이런 대문이라든가 현관문에 입춘대길 건양다경을 써붙임으로 인해서 1년 내내 많은 복과 경사스러운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써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저희들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많이 볼 수 있는, 특히 대문 같은 데는 크게 멋있는 한자로 써서 붙이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해서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파트라도 입춘대길 건양다경을 써서 입춘일, 절입 시각에 가서 붙여놓는다면은 1년 내내 좋은 경사스러운 일과 복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두 번째 컬럼 입춘대길 건양다경에 대해서 제가 이 컬럼을 강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이 절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절을 다 모르니까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을 기준으로 해서 좀 알아둘 필요도 있고, 기는 알 수 있듯이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걸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또 12기를 알면 24절기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명리학고수전 책 두 번째 컬럼 입춘대길 건양다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